오늘 시장에서는 호재도 있었고요. 또 실망감도 존재했습니다. 이 둘이 팽팽히 맞서는가 싶었는데 시장은 호재보다는 실망감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좀 어떠한지 들어봐야 되겠죠. 삼성스타 컨설팅 김필 총장, 타이거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총장님과 먼저 말씀 좀 나눠볼게요. 예. 오늘 장 흐름은 또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오늘 장이 약간은 좀 조정이 왔었는데 예. 당연한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에 너무 민감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민감할 그런 사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지금까지 장이 조정이 오는 근원지인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이 6월 17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 오르다 내렸다 하는데 그 사이에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 양대 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버냉키 관계, 그다음번에 중국의 금리 인하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둘 다 긍정적인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세계 경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시어 또 미국이 차지하는 시어를 봤을 때 중국이라 하면은 그래도 철강, 화학, 소재 쪽에 그쪽에 담당하고 미국은 IT 쪽에 선진화된 그런 걸 담당하는데 버냉키도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을 바로 뽑은 것이 아니고 좀 더 지켜보자. 그 이면에는 미국의 실적이라든가 미국의 경기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자신감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안 좋으면 또 그렇습니다. 그 카드를 예. 내밀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느 회사에서도 뭐 부모님도 그렇고 너 잘못하면은 칼을 빼가지고 너 회초리를 때린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빼잖아요. 끝까지. 그다음번엔 중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했는데 중국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죽했으면 금리 인하 했겠냐.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떤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본다면 예. 중국은 우리 80년대 이후를 지금 추적해 오는 겁니다. 일본을 우리가 추적해 갖고 그다음번에 중국이 우리를 추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온 과정을 중국이 걸어온 과정으로 여러분이 현미경을 보면서 넓게 보신 다음에 매크로적으로 보시고 마이크로적으로 보신다면 중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중국은 거대한 발전의 일부를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발전했듯이 중국이 올림픽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발전한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이 하루하루에 민감해 하시면 예. 이번 장에도 좋은 장이 분명 전개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그럴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종합이거든요. 우리 종합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게 사람에게도 기준이 도덕적으로 기준이 있듯이 주식에도 기준이 있는데 이게 1년짜리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빨갛게 나오는 게 예. 240일 기준인데 우리 장이 240일 장 위로 올려놔 줘야 그때서부터 경기의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지금 241선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여기, 제가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예. 우리 제가 커즈를 갖다 가격대로 대면 본다면 1930 정도 됩니다. 1930. 예. 그거를 넘어서는 모멘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리스에서부터 출발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중국이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발원지인 그리스 유로존서부터 출발이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이 장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번엔 지금 이 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기간이 필요해서 보통 앞으로도 보름 내지 한 달 정도는 예. 오렀다 내렸다 하지만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6월 말에 있을 주요 이벤트들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그렇습니다. 것이다라는 예. 주장이요. 예. 자, 타이거 전문가께서는 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각국의 이슈가 들려와도요. 물론 악재가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맞는데 너무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또 걱정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호전이라든지 어제는 또 중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또 미국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 때문에 뭐 그걸 빌미로 해서 또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차피 유럽이라는 화약고는 매일 달라진 것이 없고요. 오히려 뭔가 문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유럽 악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G2의 호재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G2의 호재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는 유럽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지금 보면 뭐 스페인 신용 등급 강등에
부분도 아시아 증시 동반 약세의 요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국내 뭐 지금 정책 입안자들이나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경기 둔화가 결국 실물 경제로 넘어와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 소비나 생산이나 다 위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글로벌 경기 부양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중국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것처럼 글로벌 경기 부양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불확실성 해소 또는 그동안의 그 하락 요인들이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중국 쪽에서 기준금리를 기습적으로 인하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앞서서도 살펴보셨지만 철강금속 업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장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올랐다고 해서 그 뒷날 또 오르는 거 아니덥니다. 근데 혹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총장님의 의견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중국 관련주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관련주라고 꼭 딱 집어가지고 철강이다, 화학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 분명 트렌드는 하방에서 상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첫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강이랑 화학이라 해가지고 바로 중국 관련주의 금리하고 연결돼가지고 올라간다?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화학이라는 것이 지금 유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정유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LG화학에서 바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빠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수출의 50%를 정유라 이런 게 차지하는 회사에 화학의 50%가 수출이거든요. 그 수출의 60%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이죠? 중국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학업체들도 지금 당장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타이거 전문가님께서도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총장님과? 좀 시간이 필요하다? 네, 뭐 어제 특히 많이 어제 오늘 오전장까지 많이 상승을 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 오후장에 대부분 상승 탄력이 둔화된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보면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중국 관련주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동안 상승해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간혹 눈에 띄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하유미 팩으로 유명한데 중국 시장에 진출한 뭐 제닉이라든지 또 중국의 또 그 자회사 제로투세븐을 갖고 있는 메일유업이라든지 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락앤락 같은 종목들도 오늘 상승 시도가 있었어요. 네네. 그다음에 뭐 중국 관련주라고 딱히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중국 법인 쪽에서 지속적인 매출 증대가 나오고 있는 한국타이어 같은 종목들도 넓게 보면 뭐 중국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 해도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보면 네. 분명히 매력적인 종목은 보인다라는 네, 말씀. 그렇습니다. 예.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대한 우리 시장 또 투자 전략 세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눈여겨봐야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